그래서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리스키 워커는 처음에 두 해만 세이프 워커와 기대이윤이 동일하고요. 이건 세이프 워커의 경우겠죠. 앞에 네 번째 컬럼입니다. 세이프 워커. 처음 두 해만 기대이윤이 같고 세 번째 해부터는 리스키 워커의 기대이윤이 훨씬 높습니다. 125로 5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텐션 레이시 1이고 턴오버 레이시 0%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이자율이 0%여서 오늘의 100만 원과 내일의 100만 원이 같다면 그렇다면 누구를 하이어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는 리스키 워커를 하이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기대이윤이 같지만 세 번째 해부터는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하이어했을 때 기대이윤이 훨씬 더 거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리스키 워커를 하이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리텐션 레이시 지금처럼 뭐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인율도 이자율도 20%가 아니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걸 조금 더 리텐션 레이트과 그 다음에 할인율을 고려해서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건 앞에서 봤던 앞에 슬라이드에서 6번 칼럼과 동일합니다. 리텐션 레이트는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에는 리스키 워커가 나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해는 무조건 일을 하기 때문에 리텐션 레이트는 1이고요. 두 번째 해가 되면 20%의 확률로 리스키 워커도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을 확률은 0.8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세 번째 해에도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을 확률은 여기에 다시 0.8을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8의 구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4년도에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을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125만큼의 기대이윤을 창출하겠죠. 그 다음에 8번 컬럼은 이제 리텐션 레이트를 고려한 기대이윤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첫 해에는 50만큼의 기대이윤이 발생하고 두 번째 해에는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을 확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for sure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을 확률을 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해에도 무조건 125만큼의 기대이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리스키 워커가 남아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기대이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있을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이윤을 14년도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칼럼은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20%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해에 발생하는 이유는 1.2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발생하는 기대이윤은 1.2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그러면 1.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 가치가 바로 첫 번째 해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년도에 발생하는 기대이윤은 1.2의 구승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바로 이 값은 14년도의 기대이윤이 되지만 1.2의 구승으로 나눠주면 이 전체의 값은 바로 이어 1이죠. 1차 년도의 기대이윤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의 이윤은 과연 얼마인가? 첫 해에 이만큼, 두 번째 해에 이만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세 번째 해에 이만큼 현재 가치로 이 모든 걸 더하면 이제 리스키 워커를 한 명 채용했을 때 회사의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입니다. PV는
present value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리스키 워커는 옵션 밸류를 갖기 때문에 2차 년도가 끝나고 이 사람이 만일 레몬이라고 하면 그냥 내보내면 되니까요.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3차 년도부터 피치일 때 높은 생산성만 기업이 이윤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엑셀에서 스프레드쉿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단 결론은 리스크 뉴트럴 임플로이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중립적인 사용자는 회사는 여기에서 다음에 보겠지만 회사가 위험 기피적일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거나 낮거나 어떤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생산성이 낮은 이런 유형의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항상 일정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원자를 채용하는 걸 선호하는 위험 기피적인 사용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험 중립적인 기업, 위험 중립적인 회사 혹은 인사 담당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정말 이자율이 몇 퍼센트, 0%가 아니고 그 다음에 리텐션 레이트도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은 웬만해서는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스프레드쉿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하나 업로드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런 스프레드쉿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이미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엑셀로 열어보시면 되겠죠. 엑셀 파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시 이제 할인율 그냥 편의상 이자율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이자율이 20%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퀴트 레이시 바로 턴오버 레이시입니다. 턴오버 레이시 20% 그래서 리텐션 레이시 0.8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 비용은 리스키 워커가 2차 년도가 끝나고 나면 어떤 타입인지 결정이 되는데 그때 리스키 워커를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내보내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해고 비용은 없다라고 일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해고 비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자율이고요. 여기가 이직률 그 다음에 파이링 코스트가 해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 워커의 경우에는 자, 여기 10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10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생산성, net revenue고요. 혹은 수입. 그 다음에 샐러리가 바로 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 생산성의 기대값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세이프 워커여서 항상 생산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성이 바로 기대 생산성과 동일하겠죠. 어떤 불확실성도 없으니까요.